나는 썸남 썸녀가 생기는 그날까지 수학을 사랑하는 부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5주차가 시작됐어요. 지금 이제 방정식 이전까지 1주차부터 3주차, 4주차에 걸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4주차를 기점으로 항등식, 우리가 등식의 종류를 배우고 있다 그랬죠. 등식의 종류는 크게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등식은 항등식과 방정식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이 앞에 부분은 항등식을 배운 거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방정식을 배우겠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호로 이루어진 이 등식 중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항등식을 배운 거고 두 번째는 방정식을 배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앞쪽에서 가장 큰 테마는 등식의 종류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등식, 어떤 등호로 이루어지는 식을 항등식으로 바라보느냐 또는 방정식으로 바라보느냐 이런 거에 이제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방정식을 배울 건데 방정식의 정의 다시 한번 좀 갈게요. 방정식의 정의가 뭐냐면 특정한 x값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을 가리키는데 그때 이 특정한 x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해 또는 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2는 4다라는 녀석이 나오면 x에다 얼마를 대입하면 1을 대입해야 성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해를 구하는 과정이 바로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방정식 파트를 배울 때 정의 똑바로 인지해 주시고 나갈 건데 주로 2차 방정식, 즉 1차 방정식의 풀이, 2차 방정식의 풀이를 배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미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는데 조금 더 정확하고 논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보시면 오늘은 이렇게 진도를 나갈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의 풀이를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2차 방정식의 풀이를 배울 거예요. 자, 2차 방정식의 풀이를 먼저 배우고 풀이를 배우고 나면 이 풀이는 몇 가지로 나눠지냐면 총 원래는 세 가지인데요. 크게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고 배울 때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배운다. 인수분해를 통해서 배워주는 거, 풀어주는 거. 두 번째는 우리가 제곱근, 즉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근의 공식, 슈퍼파워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훌륭한 녀석이에요. 모든 걸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이제 활용, 이 근의 공식의 활용 파트를 배울 건데 그때 첫 번째는 우리가 근각에서의 관계, 근계수라고 할게요. 근각에서의 관계를 배울 거고 두 번째는 어떤 녀석을 배울 거냐면 바로 판별식을 배울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파트에서 배우는 게 이제 두 실근의 부호,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부호까지 이제 할 건데 그건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요렇게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진행을 하겠더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첫 번째 강의 시간, 그다음에 여기 활용부터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진행을 하겠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진도는 한 번에 다 끝내도록 할 거예요. 문제를 풀 때 좀 끊을 수도 있겠지만 먼저 첫 번째로 배울 게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1차 방정식. 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할 게 뭐냐면 1차 방정식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는 0이다. 이 녀석을 이제 풀던지 아니면 ax는 b다. 이런 꼴을 이제 풀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얘가 1차 방정식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앞에 있는 즉 x에 관한 1차 방정식을 하면 x에 관한 1차식이 살아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말 속에 a는 0이 아니다가 들어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 1차 방정식의 풀이의 원리는 등식의 성질이 있더라 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네, 등식의 성질을 분명히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양팔저울로 해가지고 양팔저울에서 추를 올리면서 또는 뭐 이런 것들 이용해서 배웠었거든요. 또는 초등학교 때도 배웠고요. 근데 여러분은 등식의 성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표정이에요. 멍 때리면서 아무것도 몰라. 답답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등식의 성질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일 쉽게 설명하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그래도 그 식은 변하지 않는다야. 뭐 한다고?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식은 변하지 않는다가 바로 가리키는 게 뭐냐? 등식의 성질이야. 근데 거기서 우리가 등식의 성질에서 뭐라 그랬냐면 단 0으로 나누는 것은 제외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0으로 나누는 것은 제외한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이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얘 중요합니다. 미지수를 함부로 나누지 말아라. 그러니까 0으로 나누는 것을 제외한다는 건 0으로 못 나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지수가 어떤 값인지 알고 니네들이 막 함부로 나누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얘가 없다고 했을 때 A를 막 나누고 앉아있어요. 얘 미지수잖아. A가 무슨 값인지 몰라. 그럼 만약에 이 A가 0이면 어떻게 할 건데? 0으로 못 나누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계신데 이건 기본기야. 어떤 녀석의 미지수를 갖다 나눌 때 우리가 모르는 값을 나눌 때 그 값이 0인지 0이 아닌지를 갖다 우리가 항상 구분하는 습관을 가져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이렇게 줬다는 얘기야. 자, x에 관한 방정식 AX는 B를 풀어라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럼 그러니까 x에 관한 방정식이라 주었지 여기에 지금 1차 방정식이란 말이 주어지지 않았어. 그럼 사실 중학교 때 1차 방정식의 풀이법을 제대로 배웠단 말이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개념을 중요시하지 않고 뭐 한다고? 문제를 푸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뭐로 주어졌냐면 막 이렇게 앞에 숫자가 다 나와 있는 걸로 또는 1차 방정식으로 문제에서 주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막 나눌 때 그냥 서슴없이 나누는 습관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거에 너무 집중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얘를 갖다 푸는 게 어떻게 보면 이미 배운 거라서 당연한 거고 그리고 교과서 원래 실려있지 않아도 되는 거를 또 선생님이 또 알려주는 거야. 많은 학생들이 뭐야 공식에 의존해서 뭐야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야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방정식 제대로 배워놔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죠. 이랬니? 그럼 잘 봐봐. x에 관한 방정식이라는 녀석을 할 때 풀 때 우리가 분명히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 그랬으니까 AX는 B라는 녀석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3등급에서 한 4등급 받는 학생들이 선생님 저 이거 풀 줄 알아요 그럼 난 다음에 뭐 하냐면 이거 이렇게 푸는 거잖아요. 양변에 똑같은 등식의 성질을 하면 A를 나눠서 A분의 P 이렇게 쓰는 경우에서 이게 답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 정신이 나가신 거라고요. A가 뭔 줄 알고 A가 0이면 어떡할 건데. 이해돼? 그러니까 x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주어졌다는 얘기는 얘가 0이 아님을 보장을 못 받은 상태야. 근데 막 나눠 썼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뭐야? 1차란 말이 습겨져 있었던 거예요. 1차란 말이 들어가면 A가 0이 아님을 보장을 받으니까 막 나눠도 상관이 없을 거야. 왜? 0으로 나누는 것을 제외하는데 0이 아니니까 막 나눠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x에 관한 1차가 아니라 그냥 방정식을 주었을 때는 얘를 갖다가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돼. A가 0인 경우와 A가 0이 아닌 경우를 나누는 게 습관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미지수니까 얘가 0인지 0이 아닌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럼 A가 0일 때는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 곱하기 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값이 B가 되겠죠? 그럼 얘는 X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0을 곱하니까 항상 자변은 0이 되잖아. 그렇죠? 그럼 우변을 볼 때는 얘도 문자니까 우리가 뭐 한다고? B가 뭐일 때와 0일 때와 B가 0이 아닐 때를 또 나눠주시는 거죠. B가 0이라고 한다 그러면 꼴이 어떻게 됩니까? 0 곱하기 x는 뭐가 돼? 0이 될 거니까 x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자변과 우변이 0,0으로 똑같으니까 얘는 모든 실수가 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겠죠. 그런 거를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녀석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b가 0이 아니야? 그럼 0 곱하기 x는 뭐야? b가 될 건데 자변은 0이고 우변은 B가 되니까 성립이 안 되잖아. 어떤 값을 집어넣는 거. 그럼 이때는 해가 뭐야? 없다가 될 거고 그때의 말은 얘는 불능이 되겠더라는 거야. 가능하지 않다. 해가 없다라는 표현은 불능이 되겠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A가 0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한다고? A가 0이 아닐 때는 얘를 갖다가 그냥
AX는 B라고 넣었을 때 양변에 A로 나눠주면 X는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B가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는 게 바로 X에 관한 1차 방정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X에 관한 방정식을 푸는 원리. 그래서 항상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가 있을 때는 항상 0인지 0이 아닌지를 알아보는 습관부터 먼저 보시는 거예요. 문제의 조건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2차 방정식이든 1차 방정식 아니면 X에 관한 방정식이든 이런 식으로 문제의 표현을 해줄 거니까 항상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일 때는 그게 0인지 0이 아닌지를 구분하는 습관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진짜 중요해. 제가 이렇게 막 강조를 하고 말해도 습관적으로 애들이 이걸 구분하는 연습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하나 문제를 풀 때마다 적용을 시키라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볼게요. 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얘가 들어있나? 있네요. 자, 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정식 1차 방정식의 풀이법은 등식의 성질이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미지수가 개수가 미지수일 때는 0인지 0이 아닌지를 나눠놓고 생각을 해줘라 가 여기 핵심이야. 잘 봐봐. 자, 문제에서 지금 얘에서 뭐라 하냐면 A의 x-1은 뭐라 하냐면 x 플러스 2라고 주어집니다. 자, 그때 보면 거기에 앞에 뭐라 줬어요?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주었어요. x에 대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일단 배운 거는 분명히 AX는 B다 이런 꼴로 배웠으니까 일단 한쪽에는 X, 한쪽은 X가 아닌 녀석으로 묶어주셔야 되겠죠. 그럼 봐봐, AX가 될 거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X잖아요. 얘 풀어주면 AX 빼기 A가 될 거니까 자, 얘 넘기면 A-X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A-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넘겨주면 A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X를 갖다 구하려면 A-1로 나눠줘야 될 건데 A가 뭐라 했다고? 미지수라 했다고요. 0으로 나누는 것은 제외했기 때문에 이 미지수 함부로 나누면 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잘 배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고? A-1이라는 녀석이 뭐인 경우나 0인 경우나 A-1이 뭐인 경우 0이 아닌 경우로 나눠놓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A-1이 0이라는 얘기는 얘가 무슨 얘기야? A가 1이라는 얘기죠?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꼴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0 곱하기 x는 그쵸?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이 될 거야. 그럼 x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3이 되게 되면 성립이 안 되잖아. 그쵸? 그럼 이때는 해가 뭐한다? 없다가 되고 그 말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불능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A-1이 0이 아닐 때는 얘가 0이 아님을 보장을 받았으니까 막 나눠도 상관없죠. 얘가 0이 아님을 보장을 받으면 이렇게 A로 양변을 나눠줘서 이렇게 A분의 B를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X는 A-1분의 A 플러스 얼마? 2가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A가 1일 때는 해가 없는 거고요. A가 1이 아닐 때는 A가 뭐라고? 1이 아닐 때는 이렇게 식을 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와 달랐던 건 뭐냐면 다 숫자 노름에서 문자도 적절하게 섞여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방정식을 풀이법을 제대로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1차 방정식에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한 번만 연습을 하면 돼요. 이런 문제들 한 열 몇 번씩 풀어보시면 됩니다. 아싸리 지금 바로 문제를 좀 봐볼까요? 이런 1차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가 페이지로 몇 페이지가 될 거냐면 거기 1번 예제 1번 136페이지 보시면 거기 문제 볼게요. 자, 1번은 그냥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관한 방정식을 풀어라. 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x에 관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꼭 이렇게 밑줄 쳐놓고 가는 거예요. 이런 거 나오면 x에 관한 방정식이구나. 밑줄을 딱 쳐놓고 1번 보시죠. 자, 1번 보시면 왜 빨간색으로 적었을까요? 자, ax 마이너스 뭐라 했다고? a제곱은 bx 마이너스 b제곱이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얘를 갖다 풀래. 그러면 x에 관한 1차 방정식의 형태 꼴이니까 한쪽에는 뭐? x, 한쪽에는 x 아닌 걸 묶어주시라고 해요. 그럼 얘로 넘어가면 a 마이너스 b의 뭐가 될 거고요? x가 될 거고, 얘 넘어가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될 거야.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하나는 빼주고 하나는 더해주고를 써주고 가시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자, 분명히 x를 구하기 위해서는 a-b를 양쪽을 나눠야 되는데 얘도 문자고 얘도 문자야. 그랬을 때 항상 얘를 나눌 때 문자가 있으면 뭐라고? 0인지 0이 아닌지를 확인해 주시라고. 그때 x에 관한 방정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개수가 빵인지 빵이 아닌지를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우를 뭐 한다고? 나눠 놓고 가시라고. 첫 번째는 a-b가 뭐인 경우? 0인 경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a랑 b랑 서로 같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a-b가 뭐인 경우? 0이 아닌 경우라는 얘기는 a랑 b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경우를 나눠놓고 가시려 했습니다. 그러면 a랑 b랑 서로 같아지면 얘는 분명히 좌변은 0 곱하기 x가 될 거고요. a랑 b랑 같으면 여기도 빵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0이 될 거야. 그럼 x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좌변 0보다 빵이지 우변도 빵이니까 등식이 성립하네요. 어떤 x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해가 뭐라고?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 두 정이 될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a랑 b랑 다르니까 이제 얘를 막 나눠도 상관이 없을 거니까 식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a-b 분의 a-b 곱하기 a 플러스 b가 될 거니까 이 식 마찬가지로 지워지고 지워져서 최종적인 답은 a 플러스 b가 되겠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거네요. 어렵지 않죠?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자, 항상 습관화가 있어. 또 있어? 계속 연습해 볼게요. 계속 쭉쭉쭉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줬냐면 두 번째는요. 문제는 a제곱 플러스 6에 a제곱 플러스 6에 x 플러스 2는 a의 5x 플러스 1이 있더라.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자, 여기는 x 정리니까 오른쪽만 풀어주면 5ax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럼 x 이쪽으로 넘겨주고 2 이렇게 넘겨주면 얘는 a-2가 되겠지. 플러스 2가 넘어가면 그 다음 마이너스 5a가 여기에 그냥 적여주면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의 뭐가 될 거라고? x다. 이렇게. 그럼 난 뭐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 얘가 빵인지 알아보려면 당연히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얘는 a-2 곱하기 a-3의 x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뭐 할 거라고? 내가 얘로 나눠주면 될 건데 미지수야. 그렇죠? 그럼 0인지 0이 아닌지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 x에 관한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럼 경우를 뭐 해준다고 이렇게 나눠놓고 가신다고요. 또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a-2 곱하기 a-3이 0이야. 그럼 그때 당연히 a가 2여서 빵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a가 3이 돼서 빵이 되는 경우가 나눠지겠네. 나누기만 하면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a-2, a-3이 뭐인 경우? 0이 아닌 경우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했죠? 자, a에다 이제 2를 집어넣게. 2를 집어넣으면 빵이 되니까 0 곱하기 x가 되겠죠. 자, 우변도 2를 집어넣으면 빵이 되니까 이때는 뭐라고? 해가 무수히 많다가 돼서 뭐가 된다고? 부정이 되겠더라.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a가 3이면 얘는 빵이죠? 0 곱하기 x가 될 거고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1이 되니까 x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1이 될 수 없잖아. 자배는 무조건 빵이니까 얘는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다가 돼서 불능이 되겠더라.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a-2 곱하기 a-3이 0이 아니래. 그럼 막 나눠도 상관이 없으니까 x는 a-2 곱하기 a-3분의 a-2가 돼서 얘는 샤샤샤 지워지는 거니까 이 값은 뭐가 될 거라고요? a-3분의 1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했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풀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계속 연습하는 거야. 아주 지겨울 정도로 연습을 해야 몸에 익혀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a-1 곱하기 a 플러스 5에 x는 뭐라고 써되냐면 a-8x 플러스 3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한쪽에 x가 있고 x로 묶어져 있고 얘도 여기 x 있으니까 넘겨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살짝금 정리가 필요하네요. 자,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야. 원래는 이렇게 된 거죠, x가. 근데 얘가 플러스 8x 넘어가 플러스 8이 넘어간 거예요. 플러스 8이 넘어가면 여기 플러스 8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러므로 얘는 a제곱 플러스 4a니까 a로 묶어주면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다시. 그냥 쓴 거야. 그리고 뒤에는 a 플러스 3이 있다더라. 이렇게 된 거죠. 자, 마찬가지로 얘도 내가 얘를 나눠주면 되는 건데 얘를 나눠줄 때 얘가 분명 미지수잖아요. 그렇죠? 미지수일 때 어떻게 하라고? 0인지 0이 아닌지를 확인해라. 왜 그렇다고? 등식의 성질 같은 경우는 뭐라 했다고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식은 변하지 않는다는데 단 0으로 나누는 것은 뭐였더라? 제외한다고 했다고요. 그럼 미지수를 함부로 나누라고 나누지 말라고? 나누지 마시라고요. 0인지 0이 아닌지를 확인한 상태에서 나눠주시라고요. 근데 x에 관한 방정식이야. 그럼 이 개수가 0이 아니면 보장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a 곱하기 a 플러스 4가 뭐인 경우? 0인 경우라 a 곱하기 a 플러스 4가 뭐인 경우? 0이 아닌 경우로 나눠주시라고요. 그럼 얘가 0인 경우는 또 두 가지 나눠지죠. a가 뭐인 경우? 0인 경우는 a가 뭐인 경우? 마이너스 4인 경우로 나누시면 되죠. 그러면 a가 빵이 되면 0 곱하기 x가 될 거 아닙니까? 0 곱하기 x는 빵 집어넣으면 얼마 돼? 3 되겠네요. 그럼 좌변에 x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무조건 빵일 거고 우변은 3이잖아. 성립하지 않죠? 이때는 해가 뭐라고? 없다. 그게 뭐라고? 블루.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빵이니까 0 곱하기 x가 되고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쵸? 얘 뭐 한다고? 마이너스 1이 될 거라. 그럼 얘도 뭐라고? 해가 없다. 얘도 블루.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0이 아니잖아? 그럼 막 나눠도 상관이 없으니까 x는 뭐가 됩니까? a 곱하기 a 플러스 4분의 뭐가 될 거다? a 플러스 3이 되겠다. 그쵸? 사실 좀 고백하면 이게 4로 나와 있어야죠, 사실. 이게 4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야. 문제 좀 잘못 만든 거예요. 이거 뭐라고? 4. 선생님이 문제를 좀 잘못 만들었어. 이게 4가 돼서 여기 뭐야?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가 나오는 게 원래는 정상적인데 지금 해가 없다가 주어졌으니까 문제가 좀 틀린 거더라라는 거죠. 아, 여기서 틀렸네. 얘가 마이너스 5네요. 그럼 얘가 플러스 8이 되면 얘는 3이네. 3. 정신 나갔습니다. 여기 3입니다. 그럼 얘가 여기도 3이야. 여기도 3이야.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둘 다 빵빵이야. 그럼 해가 뭐라고? 무수히 많다가 돼서 얘가 부정이 된 거예요. 네, 제대로 만들었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원리대로 배운 대로 그냥 쭉쭉 풀어내는, 좀 낯설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고 느껴질 거야. 아니 중학교 때는 2x 플러스 3은 뭐 얼마다 하면 바로바로 풀리잖아. 근데 얘는 뭐야? 내가 이렇게 식을 갖다가 논리적으로 서술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낯설어. 그러니까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기가 싫은 거야. 근데 그 싫은 거를 버티지 못하고 자꾸 멀리하면요, 영원히 수학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내가 한 문제씩 풀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번 볼게요. 자, x에 관한 방정식. 거기 다시 한번 밑줄 치라했습니다. x에 관한 뭐라고? 방정식. 여기다 밑줄 쳐. 얘가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렇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a제곱 x-1은 x-3a 플러스 2에 해가 수 전체래. 그러면 부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부정.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은 꼴을 할 때 a의 값을 뭐라는 거야. 그럼 얘 부정될 때 우리 여태까지 풀었어. 이렇게 0 곱하기 x는 뭐 0꼴이 되면 분명히 해가 무수히 많았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모든 식이 다 성립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얘도 해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1차 방정식 형태, 푸는 형태로 만들면 되죠. 자, 좌변 정리할게요. 좌변. 그냥 a제곱 x 마이너스 a제곱은 x 빼기 3a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x는 x끼리 x는 얘는 아닌 녀석은 아니끼리 따로 놓으면 얘 넘어가면 a제곱
마이너스 1x니까 우리가 a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자, 이렇게 쓰면서 갑시다. 바로. 자, 그래 놓고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니까 자, 얘도 인수분해를 하면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야? 0 곱하기 x는 0꼴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값이 빵이 되는 a 값을 찾아줬는데 a가 1일 때는 여기가 빵이죠. 그러니까 a가 뭐인 경우 있어? 1인 경우 있고 마이너스 1인 경우 있는데 1일 때 빵이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도 빵이 돼. 그러면 얘가 0 곱하기 x는 0이 되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는 부정이 성립이 되는 거니까 a 값은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좌변이 0 곱하기 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 어떤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계산해볼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가 6이 되겠네요. 뭐 x가 어떤 값 집어넣어 좌변은 무조건 빵이지. 빵과 6은 같을 수가 없으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해는 없다가 되겠더라. 그래서 답은 A가 1일 때라고 성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아니, 3번.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x에 대한 방정식 주구장창 계속하고 있는 거야. 밑줄 칠하랬어. k-2의 x는 k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 플러스 6x. 얘 해가 무수히 많도록 하는 상수의 k 값을 p. 얘가 부정일 때의 k 값을 p라고 잡고 k 값을.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해가 없도록 하는 불능일 때의 k 값을 우리가 뭐라 한다고? q라고 했을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뭐하라는 얘기야? 풀라는 얘기야. 1차 방식 뭐하라고? 풀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k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k 플러스 6x가 돼서 다시 좀 정리하면 k 플러스 6의 x 얘네들이 묶은 겁니다. x로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k가 되겠다. 그럼 한쪽에는 x, 한쪽에는 x 아닌 거. 얘도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죠. 얘 정리하면 얼마입니까? k제곱 마이너스 k의 마이너스 2의 x가 되겠더라. 자, 얘 넘어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k 빼기 6이 되겠죠. 그럼 얘는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의 x다 라고 정리가 된 거야. 이랬니? 그러면 오른쪽은 k제곱 플러스 2k가 되겠죠. 자, 얘 인수분해하면 k-4 k 플러스 2. 이 정도 인수분해는 다 할 줄 알아야 돼. k 곱하기 k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부정인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부정인 경우는 0 곱하기 x는 빵 이런 꼴이 돼야 x가 어떤 값 집어넣어도 빵이 성립하니까 성립한다 그랬죠. 모든 x에 대해서. 그럼 둘 다 빵 되는 거는 k가 뭐일 때야? 마이너스 2일 때가 바로 마이너스 2 집어넣어도 빵 곱하기 x는 빵 될 거 아니야. x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빵이 되잖아요. 배고프네요. 자, 그 다음에 k가 뭐일 때? 4를 집어넣으면 4를 집어넣으면 빵이 될 거고 4 집어넣으면 뭐야? 빵 곱하기 x k가 4일 때 빵 곱하기 x는 4를 집어넣으면 4룩에 24일 때 거니까 좌변에 어떤 x 값을 집어넣어도 무조건 빵인데 우변에 24니까 서로 성립하는 게 없네. 이때는 불능이잖아요. 그래서 이때의 k 값은 4가 돼서 둘이더하면 얼마 되더라? 2가 되겠더라.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자, 다음 방정식을 풀 때 뭐가 주어졌냐면 절대값이 주어진 거야, 얘들아. 절대값이 주어지면 애들이 또 뭐야? 꼬랑지를 막 이렇게 막 꼬랑지를 내려요. 귀여웠나요? 여러분들? 토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네. 선생님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방정식을 뭐하라? 풀어라. 먹고 살기 힘드네요, 그렇죠? 자, 1번에 보시면 절대가 x 빼기 1은 뭐가 되는 거야 지금? 2x 플러스 얼마? 4가 되겠더라.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절대값이 들어있는 경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얘가 지금 문자가 뭐야? 절대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절대값을 뭐 해주면 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풀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절대값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만약에 이 절대값이다 이렇게 주어진 게 뭐야? 이 절대값 2가 뭐죠? 절대값은 여러분들 뭐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냐면 거리입니다. 뭐라고? 거리.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정도를 가리키는 게 절대값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2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 요 사이에 길이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얘에서 얘를 빼죠. 그러니까 원점이 기준점이잖아. 구하고자 하는 녀석 기준점을 뭐한 거야? 이렇게 빼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원점 기준으로 얘도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이만큼 떨어져 있다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얘를 갖다 구할 때 마이너스 2 빼기 0을 해버리면 이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2잖아. 근데 거리라는 건 음수가 없어. 거리라는 건 뭐라고? 음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마이너스 600km 떨어져 있대요. 그러면 자동차를 갖다가 우리가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뭐야? 후진을 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 거리는 무조건 뭐라고요? 양수. 거리 무조건 뭐라고? 양수. 그러므로 나 이거를 갖고 나 2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랬을 때 이 절대값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값도 얼마야? 2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잘 봐봐. 얘도 뭐라고? 2고 이 값도 2야.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우면 거리기 때문에 다 양수값이 주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값을 벗기는 방법이 이제 나오겠죠? A가 뭐일 때? 0보다 크거나 될 때, A가 뭐일 때? 음수일 때를 생각해서 나눠줘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A가 양수는 봐봐. 얘가 2면은 이 모양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A면 절대값 씌우는 A 값도 A가 된다고.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야 마이너스 2가 얘가 지금 그대로 나왔니? 이 A가 그대로 나왔어. 아니잖아. 마이너스 2가 A인데 얘가 A면 얘가 A인데 플러스 2가 되려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마마 플러스가 돼서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A면 얘가 A라는 얘기고 마이너스 A가 얘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부분은 뭐야? 마이너스 이렇게 음수일 때는 달고 나오셔야 되겠더라 라고 판단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A가 음수일 때는 뭐 한다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셔야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값을 빵으로 만드는 값. 얘도 미지수잖아. 그럼 얘가 분명히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범위가 나눠질 거야. 얘가 빵 되는 값이 뭐죠? X 값이 1이잖아요. 그러면 얘도 경우를 뭐 한다고 나눠주시라고. X가 뭐라고? 1보다 커나 큰 경우나 X가 뭐라고? 1보다 작은 경우 나눠주는 거죠. X가 1보다 클 때는 2 같은 거 집어넣으면 양수잖아요. 그때는 얘가 뭐 한다고? 그냥 나온다고. 그냥. 그러면 2x 플러스 4가 돼서 x를 넘겨주고 4를 넘기면 마이너스 5라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x가 됐잖아. 근데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제가 정리했는데 마이너스 5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정신이 나가시면 이 범위에서는 안 되더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1보다 작을 때는 0 같은 거 주면 얘가 음수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냥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앞에 이렇게 달아놓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이 2x 플러스 얼마? 4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뭐가 되는 겁니까? 2x 플러스 4가 될 거고 얘 넘어가 주시고 얘도 오른쪽 넘어가 주시면 어떻게 하면 얘 넘어가면 오른쪽은 3x가 될 거고요. 얘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3이 될 거니까 x는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1보다 작은 범위에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가 했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절대값은 뭐 하기만 하면 돼? 풀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금방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절대값 들어있다고 뭐야? 겁먹지 마세요. 절대값 들어있으면 뭐 해주면 된다고? 풀어주시면 된다고요. 절대값 들어있으면 뭐 한다고? 풀어주시면 된다고요. 절대값은 뭐라고요? 거리라고요. 거리는 뭐라고요? 절대값이라고요. 거리는 음수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2번을 보시면 지금 뭐라고 나왔어? 절대값 x-1이라는 녀석은 절대값 3-x랑 뭐하다? 같다. 얘는 절대값이 몇 개야? 2개야. 그럼 봐봐. 얘가 빵으로 만드는 값, 얘를 빵으로 만드는 x값 뭐 있습니까? 1 있죠. 자, 얘를 빵으로 만드는 값 뭐 있습니까? 얘를 빵으로 만드는 값 뭐 있죠? 얘를 빵으로 만드는 값 x가 3이 있잖아. 그럼 3보다 클 때와 작을 때,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가 나눠지잖아. 그럼 그거를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직선에다 한번 표현해 보겠다고 해요. 자, 1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크거나 같을 때. 그쵸? 그 다음에 뭐라고 여기? 3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크거나 같을 때.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경우가 영역이 요 부분,
부분 몇 개 나와? 3개가 나오죠. 그럼 얘 경우는 몇 개가 되는 거야? 3가지의 경우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보다 크고 작다 2가지, 3보다 크다 작다 2가지, 총 4가지로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얘는 3가지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더라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 x가 1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생각하죠. 그럼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만 판단하시면 되죠. 0 같은 거 집어넣어. 0 집어넣으면 음수죠? 0 집으면 양수네.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셔야 되고, 얘는 0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양수니까 그냥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지워지겠네. 그쵸? 그랬더니 1하고 3이 됐는데 이거 성립이 안 되잖아. 그쵸? 1보다 작을 때는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이번엔 1보다 커갖고 3보다는 작다. 1보다는 커갖고, 아니 근데 이 수직선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x는 지금 뭐냐면 1보다 큰 녀석들의 모임이야. 그럼 1보다 오른쪽에 있는 x값들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쵸? 근데 여기 있는 녀석의 x는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왼쪽에 있다는 거, 3보다는 뭐하다? 작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라고. 오른쪽에 있으면 큰 거고 왼쪽에 있으면 작은 거야. 아 이런 것까지 설명해주는 굉장히 지금 뭐야? 풀쌤이 굉장히 뭐야? 따뜻하죠? 자 어쨌든 간에 자 요 범위에서는 이 같은 거 집어넣으면 얘는 양수 얘는 음수네요. 얘 뭐라고? 얘 양수 얘는 음수. 그럼 양수일 때는 그냥 나와주시고요.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주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절대값은 뭐라 그랬습니까? 네. 절대값은 뭐라 그랬습니까? 네. 거의였으니까요.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xx 이렇게 지워지면서 얘도 성립을 안 하네요. 그럼 2번 정신이 나가신 거예요. 자 이제 3번 볼게요. 마지막. x가 모인 경우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3보다 큰 녀석들의 모임에서의 이 방정식을 풀어보는 거죠. 절대값을 풀기만 하면 그랬어. 3보다 클 땐 4 같은 거 집어넣으면 양수, 얘는 뭐야? 음수. 얘 양수, 얘 음수.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그쵸? 제가 음수니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이렇게 되겠네. 야야야야야 얘들아 여기 틀렸네요. 야, 이 집어넣으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잖아. 그쵸? 그럼 x-1은 뭐가 되는 겁니까? 3-x가 되겠죠? 그럼 얘로 넘어가면 2x는 얼마 되는 거야? 4가 돼서 x는 얼마 되는 거예요? 2가 되네요. 성립하네요. 이 2가 여기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2라는 해를 찾은 거야. 자, 이번에 3보다 커 놨을 때 다시 얘는 뭐라고? 4 집어넣으면 양수, 얘는 음수. 그럼 얘는 x-를 그대로 쟤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고 나오셔야 돼요. 자, 계산해 주시면 얘 이렇게 지워지겠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은 절대 같을 수가 없으니까 성립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네요. 성립이 뭐하다고? 불가능하다. 그래서 답은 x는 2다라고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됐죠? 그럼 1차 방정식에 관련된 이런 절대값까지 포함한 녀석을 다 끝난 거야.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의 풀이를 보도록 합니다. 2차 방정식. 필기하세요 여러분들. 개념들 다 적어놓으면 좋은 거야. 자 2차 방정식. 자 일단 2차 방정식의 정의를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주어졌을 때 한쪽을 0으로 만들고 한쪽을 x에 관한 식으로 보낼 때 이 x에 관한 2차식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 그러면 얘는 2차식이면서 방정식 이 두 가지를 성립하는 게 2차 방정식 뜻이야. 즉 2차식일 때는 뭘 가리키는 거죠? 이 값이 뭐라고? 0이 아님이 들어있는 거야. x가 2차식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최고창의 개수가 미지수인 경우는 얘가 2차 방정식이라고 주어졌으면 얘는 0이 아님을 표시해 놓고 가셔야 돼요. 아 2차 방정식 주어졌으면 a는 뭐라고? 0이 아니다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방정식의 뜻은 뭐죠? 특정한 x값에 대해 성립하는 등호로 이루어진 식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특정한 x, 즉 근이 주어지면 방정식에서 근이 주어지면 나는 이 식에다 대입을 하면 그 녀석이 성립을 한다는 거야. 이게 방정식의 정의예요. 그래서 근 주어지면 대입하더라 라는 녀석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자 2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뭐 2는 빵이라는 녀석이 있을 때 여기에 한 근이 주어진 거야. 뭐라고? 1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때 k 값을 구하라. 이런 데 가면
얘를 분명히 뭐야? 방정식 정의를 쓰는 거야. 근이 주어지면. 그럼 특정한 x값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이니까 이 특정한 x가 나왔으니 여기다 대입하면 뭐 한다고? 성립한다고요. 그럼 집어넣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을 똑바로 알고 계시면 자연스럽게 풀이가 떠오르는 거로. 아, 1 집어넣으라는 얘기구나. 그럼 2 플러스 k 플러스 2는 빵이 될 거니까 k는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해했죠? 자, 그래서 근 다음은 대입하더라 라는 게 2차 방식 정리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배우냐면 풀이를 배우는 건데 2차 방식 풀이법을 배우는데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는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자고? 인수분해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더라 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완전제곱식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더라. 그 다음 세 번째 뭐라고? 슈퍼파워이면서 근해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더라 라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얘로 푸는 게 아니야. 완전제곱식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 근해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유도가 뭡니까? 이게 뭐 어거지 이렇게 한 판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 얘를 갖다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얘 아니면 얘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로 푸느냐 근해 공식으로 푸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인수분해로 푼다는 얘기는 이렇게 자변을 a 곱하기 b는 0꼴로 나타내서 이때 얘 풀이는 당연히 a가 0이든지 또는 b가 0이든지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게 인수분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해 공식 같은 경우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빵이라 그랬을 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의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다. 만약에 이 b가 2b 다시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요. 어떤 수의 두 배라는 얘기잖아 이게. 그럼 짝수잖아. 그럼 짝수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의 풀마의 루트에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겠더라 라는 녀석이 있어. 자, 이거 유도하는 과정은 여러분들 교재 나눠준 거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인수분해로 풀던지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주겠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것들은 다 수체계가 복소수야. 그러니까 복소수 범위에서도 인수분해를 하실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제 얘를 하나씩 들어줄게요. 자, 우리는 항상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할 거라고? 인수분해 아니면 근해 공식을 써야 되겠더라.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는 겁니다. 자, 거기 예를 들어 놓은 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항상 인수분해가 되는지 먼저 보는 거야. 첫 번째 3x제곱 3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는 0을 분명히 얘를 갖다 이 방정식을 풀래. 그럼 일단은 인수분해 가능한지를 보는 거야. 인수분해 되겠죠? 얼마 되면 됩니까? 여기 3, 1 여기 2, 1 넣고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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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이다 마이너스 1 되니까 마이너스 7 되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3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는 뭐가 되는 거야? 0이 돼서 x는 얼마? 3분의 1 되면 빵 되죠? 여기다 2 집어는 뭐라고? 빵 되니까 근이 3분의 1하고 이 두 가지가 되겠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전혀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보십니다. 두 번째 거기 보시면 9x제곱 플러스 4. 자, 9x제곱 플러스 4는 얼마더라? 0이더라.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인수분해가 복소수 범위에서 원래 되는 거야. 자, 봐봐. 3x의 제곱이라고 써주시고 얘는 2의 제곱인데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얘는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얘는 2i의 이렇게 제곱이다라고 써주면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쓴 거라고. 이 플러스 4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쓴 거야. 마이너스 4는 2i의 제곱과 똑같을 거 아니야. i 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어떤 거의 제곱에서 어떤 거의 제곱을 빼준 거니까 얘도 인수분해 가능하죠. 3x 플러스 얼마? 2i 3x 마이너스 얼마? 2i는 빵이 돼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2i 하나는 3분의 2i가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는 거라고. 근데 사실은 이거를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이야. 잘 봐봐. 9x제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x제곱은 마이너스 9분의 4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에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2에 이렇게 제곱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어떤 걸 제곱해서 마이너스 9분의 4가 나와야 돼. 그럼 제곱해서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순어수니까 얼마가 된다고? 3분의 2의 i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i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완전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이게. 이거 몰라도 아까는 인수분해 할 수 있죠. 또는 근해 공식 써서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근해 공식은 어디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근해 공식 복잡하니까 웬만하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푸는 게 우리 편하니까. 3번도 마찬가지예요. 봐봐. 2x제곱 마이너스 뭐라고? 3x 플러스 얼마? 2가 되겠죠. 분길이 자, 2x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 3x 그 다음 플러스 얼마? 지금 2가 나왔을 때 이 값이 뭐가 된다고? 0이 되겠죠? 자, 근데 얘네가 다 플러스 때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해보면 21, 21 뭐 둘 다 마이너스 붙여도 안 되네.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건 인수분해가 뭐 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 값을 뭐라고 놓고? A라고 놓고요. 얘를 마이너스까지 같이 써도 돼. 얘를 B, 얘를 뭐라고? C라고 뒀을 때 인수분해 공식 오른쪽에 잠깐 써놓을게. 여기 안 보이죠? 인수분해 공식 잠깐 써놓으면 X는 뭐가 될 거라고?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만에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이지. 자, 유도하는 과정 안 나옵니다. 유도하는 과정은 안 나오니까 꼭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돼. 이거 그냥 배워 두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풀 때마다 적용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거 잘 안 보인다고요? 잘 안 보이네요. 네. 뭐 이따가 쓰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야 보이긴 하잖아요. 선글라스 끼고 계시는 거 아니니까.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주었을 때 노란색으로 하지 뭐. 그러면 이 x는 2a분이니까 2 곱하기 얼마? 2분의 마이너스 b라 했어. 그럼 마이너스 b가 뭐야?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자 b제곱이래. 그럼 b제곱은 마이너스 3에 뭐라고? 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기 a 얼마? 2 c 얼마? 2야 2 이렇게 풀어주면 되죠. 그럼 계산해주면 4분의 마망 플러스 3 될 거고 루트에 9 빼기 얼마? 16이 될 거야. 9 빼기 얼마? 16이 돼서 이거 계산하면 4분의 4 풀마 루트에 마이너스 7 나오죠. 자, 이런 거 우리 뭐야? 소수니까 4분의 3 풀마의 루트에 7i더라. 원래 중학교 때는 이걸 못 풀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서는 복소수를 배웠으니까 복소수 범위에서 아무 얘기도 없으면 복소수 범위에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풀이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제 잠깐 쉬었다가 2차 방정식 관련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5-1주차 강의는 마무리 지을 거예요. 오케이? 자, 잠깐 쉬었다가 머리를 맑게 바람 좀 쐬보세요. 안녕. 네, 10분간 잘 쉬고 오셨습니까? 자, 2차 방정식의 풀이 관련된 문제들 풀어볼게요. 138페이지 5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5번 보시면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어라 이렇게 나왔네요. 자, 1번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 플러스 루트 2가 0이다 이렇게 주었어요. 자,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항상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 녀석을 내가 만약에 루트 2 이렇게 묶어준다 그러면 루트 2랑 루트 2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고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식은 지금 여기 들어있는 요 식은 이렇게 두 녀석의 곱이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는 루트 2가 곱해져 있고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이 됐고 여기 x 이렇게 두시면 얘네들이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죠. 그러므로 여기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묶어주셔야 되고요. 얘는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묶어주셔야 되겠네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뭐라고요? 루트 2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루트 2로 묶어버릴까? 아예 여기를 마이너스 루트 2로 묶어버리죠. 자, 마이너스 루트 2로 묶어주면 얘는 루트 2 빼기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루트 2, 얘는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묶어버리면 돼.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마이너스 1x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제대로 인수분해 됐으니까 x 빼기 루트 2 곱하기 x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x는 얼마였더라? 루트 2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더라. 자, 이렇게 해를 구하시면 됩니다. 얘는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야. 인수분해가 모르더라도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1번 됐고, 자, 바로 2번 갑니다. 차분하게 하나씩 푸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 범위를 어디서 복소수의 범위에서 여러분들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2차 원씩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4x제곱 2번이죠. 4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했을 때 인수분해 가능한지 항상 먼저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인수분해 가능하나요? 네, 불가능하죠? 그럼 그때 나는 얘를 근해 공식으로 문제를 풀겠다. 근해 공식 항상 이렇게 선생님처럼 먼저 식을 다 써놓고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인지가 될 때까지 이렇게 쓰면서 그 다음 식을 갖다가 여기를 A라고 보시고 여기를 B라고 보시고 여기를 C라고 놓고 이렇게 하면서 연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저절로 외워질 거예요. 자, 2A분의니까 8분의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25 빼기 4 곱하기 A 얼마? 4, C 얼마? 3이 되겠다. 그래서 8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16 곱하기 3이니까 48이죠? 그럼 마이너스 23이 돼야 되겠네. 그러면 얘는 8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23i 이렇게 되겠죠. i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라 했어. 그래서 이렇게 해도 복소수의 범위에서 구할 수 있다더라. 어려운 문제 아니죠? 계속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판단해놓고 안 되면 우리가 근해 공식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 쓰시면 되는 거야.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x제곱. 자, 이제 3번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a-b에 x-4ab는 0이다. 자,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줄 알고 항상 인수분해가 되는지 살펴볼 때 여기 뭐의 곱으로 표현되는지 보시는 겁니다. 자, 2a와 2b가 있으니까 얘도 2a와 2b로 일단은 곱해졌다 생각하고 어디 한 군데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 마이너스 2b가 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네. 인수분해 된 거죠. 뭐라고 쓰면 돼? x 플러스 2a 곱하기 x-2b는 얼마 되더라? 0이 되겠다 해서 x는 얼마?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2b가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절대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4번. 자, 4번이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절대값 보이네요. 절대값. 절대값이 나오면 절대값을 뭐 해주라 했어? 네, 풀어주시면 돼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 뭐야? 이 값을 뭐로 만드는? 빵으로 만드는 x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주시면 된다 했어요. x가 1보다 커 같을 때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 만족시키는 해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얘가 1보다 커 같으면 얘는 분명히 양수가 되니까 그대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은 0이 되고, 자,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2, 5 이렇게 써요. 여기다 마이너스 써주면 돼서 x-2 곱하기 x 플러스 5는 얼마? 0이 되겠더라. 그래서 x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2가 되겠더라. 근데 지금 중요한 게 x는 1보다 큰 범위에서 이 식을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그때 x값도 2만 되더라 라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5는 안 되고 마이너스 5는 안 되죠. 저 범위 안에 안 들어왔으니까 2만 답이 되겠더라. 자, 1보다 작을 때는 이번에 여기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니까, 자, 얘 마이너스 3의 x-1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3x 빼기 4가 0이 돼서, 자, x-4 곱하기 뭐가 될 거라고요? x 플러스 1은 뭐가 돼서 0이 돼서 x는 얼마? 마이너스 1하고 4가 나올 건데, 그때 얘가 뭐라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이 식을 만족시키므로 4는 되지 않고 마이너스 1만 나고 돼서 2하고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절대값 있으면 절대값 뭐하라 했어?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의에 맞춰서. 절대값은 뭐라고 기억해달라 그랬죠? 거리라 그랬죠. 거리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 방법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고. 자, 6번 볼게요. 계속해서 방정식을 풀어내려네. 6번 방정식을 풀어내래요. 자,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문자 있다 겁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플러스 ab에 그 다음에 넘겨서 2b제곱은 빵이다. 일단 한쪽은 0 만들어 놓고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자, 일단은 얘가 뭐의 곱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b로 묶어주면 얘는 a-2b로 이렇게 묶어지겠네. 그럼 하나는 b가 될 거고 하나는 뭐가 됩니까? a-2b가 되겠네요. 근데 얘는 풀어줄 -a 플러스 b가 나와야 돼. 그럼 a가 들어있는 쪽이 마이너스가 여기다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씌워지면 둘이 곱했을 때 나오겠죠? 마마 하면 플러스 되니까. 그럼 이제 플러스 2b랑 마이너스 2면 플러스 b 나올 거고 마이너스 a 나올 거니까 이렇게 식이 되겠네. 그러면 그 가로로 쓸 때는 그대로 쓰라 했어. 그럼 x-b 곱하기 그 다음에 x-a-2b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그럼 식을 쓰면 x는 답은 뭐가 됩니까? b 또는 a-2b가 되면 되죠. 여기다 a-2b 집으면 똑같으니까 지워질 거 아니야. 그렇죠? 빵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답이 이거야. 그래서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계속 똑같이 푸는 거야.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 여러분들 습관처럼 돼 있어야 돼요.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들어있네요. x제곱 마이너스 2에 절대값 x 플러스 빼기 3은 아까 문제보다 쉽죠? 자, 얘는 뭐야? 이 절대값 x 미지수에서 내가 0을 만드는 녀석을 기준으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와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놓고 문제를 풀어달랐습니다. 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가 그냥 플러스로 나오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은 0이 될 거고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이 돼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3이 되죠. 그래서 답은 3이 되겠더라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왜냐면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정의를 내립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올 거니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3일일 때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더해서 2가 되니까 인수분해 되죠? 그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x는 얼마 되더라? 마이너스 3 또는 얼마? 1이 될 거니까 0보다 작은 녀석에서 범위에서 우리가 정의를 내야 되니까 마이너스 3 될 거니 답이 안 되겠다. 그래서 3하고 마이너스 3이 답이더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절대값이 있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절대값을 보여주라고 풀어주시라고요. 정의에 입각해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절대값이라는 녀석의 정의가 항상 거리라고 생각해주면 양수값이 나와야 되니까 그 값을 빵을 만드는 기준으로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절대값이 풀어지고 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방정식 푸는 형태랑 뭐해지더라? 똑같아지더라 라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자, 7번. 자,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자, 백설표라는 연산이 나왔습니다. 연정이가 나온 거죠. 연정이가 나오면 연정이를 먼저 이해해달라 그랬습니다. 연산의 정의를 먼저 이해해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얘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연산의 정의가 들어간 것 뿐이야. 그러면 연산의 정의에 따라서 식을 정리해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식을 정리해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연산의 정의가 있으면. 자, 지금 보시면 이 백설표라는 연산이 나왔잖아. 자, 백설표라는 연산의 기준 항상 이런 연산의 정의 나오면 뭐한다? 앞에 놈, 뒤에 놈. 이 앞에 놈, 뒤에 놈을 칠하는 거야. 앞에 놈과 뒤에 놈 곱해주고 앞에 놈을 빼주고 뒤에 놈을 더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백설표 연산의 정의 어떻게 한다고? 앞에 놈과 뒤에 놈 곱해주고 앞에 놈 빼주고 뒤에 놈 더해주고.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도 정리를 할게요. 자, 이 백설표라는 기준으로 앞에 놈, 뒤에 놈 이렇게 될 거라고. 앞에 놈과 뒤에 놈 뭐하라고? 곱해주시고요. 앞에 놈 빼주시고 뒤에 놈 더해주시고. 그럼 이렇게 치워지겠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 이 백설표라는 연산의 기준으로 앞에 놈, 뒤에 놈 이렇게 뭐라 그랬어? 앞에 놈과 뒤에 놈 뭐 해주고 곱해주시고 앞에 놈 빼주고 뒤에 놈 더해주시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정리를 해주시면 최종적으로 x제곱 내림차수 정리하면 얘랑 하나 더해주면 플러스 3x 빼기 2가 되겠네. 그 값이 0이 되는 x값을 구하라.
자, 이 1인데 한쪽에 마이너스나 이쪽에 붙거나 아니면 이 1에 이쪽에 붙어야 되는 둘이 더해서 3이 되는 케이스는 없으므로 얘는 인수 분해가 불가능하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그때 떠올리는 게 뭐라고? 근해 공식 써야 되죠. 자, 근해 공식 쓸 때 어떻게 알았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의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써놓고 이런 거 항상 쓰고 항상 문제를 풀 때마다 지금은 막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 녀석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오랫동안 내가 기억할 수 있게끔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공부니까 할 때마다 쓰시라고요. 할 때마다 쓰다 보면 저절로 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2, 3, 6, 3, 6, 18 이런 거 왜 안 까먹죠? 맨날 쓰니까. 맨날 쓰다 보니까 안 까먹는 거예요. 그렇죠? 공식들은 자주 써보면 결국은 까먹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얘가 나오는 원리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얘가 나오는 원리 꼭 좀 어떻게 하라 그랬어? 공부해놓으라 그랬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거 어떻게 한다고? 여기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똑같으니까 이거를 A라고 보고 얘를 플러스 3을 B라고 놓고 마이너스 1을 C라고 보신다고요. 갖다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럼 2 곱하기 1이니까 2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3 풀마에 루트에 3의 제곱 9 마이너스 4 곱하기 1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쓴 거죠. 마마하면 플러스 되는 거야. 2분의 마이너스 3 풀마에 루트에 9 플러스 8이니까 17이 되겠더라라고 답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얘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더라. 자, 이제 라스트 문제입니다. 8번 문제만 풀어드리면 돼요. 아, 뒤에 또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천천히 하나씩 2차 방정식 풀이는 총 3가지만 우리가 실전에서 쓰는 거는 2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8번. 자,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루트 2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에 x 플러스 루트 2는 여기다. 자, 여기는 살짝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게 뭐냐면 x제곱의 개수가 무리수든지 허수가 나오면 실수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양쪽에다 이렇게 양쪽에다가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편례를 갖다가 이렇게 곱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합차 공식이니까 앞에 거의 제곱 2에서 1을 빼니까 1이 되잖아.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1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에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해 줄 거고요. 그럼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은 어차피 곱해주는 빵이 되겠죠. 자, 인수분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식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3 루트 2 마이너스 3 루트는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니까 계산하면 2 루트 2 마이너스 1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잘 봐봐. 얘는 얘와 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2 루트 2가 나가니까 여기도 뭐야? 여기다 마이너스, 여기도 뭐야?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얘랑 합치면 마이너스 루트 2 나오죠. 그다음 마마한 플러스니까 얘도 마마한 플러스니까 되네 인수분해. 이렇게 놓고 x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x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2차 방식 푼 거예요. 그럼 x는 루트 2 그다음에 루트 2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지금 뭐가 나오냐면 ix제곱에 플러스 2-i에 x 빼기 1 빼기 i는 0이다 이렇게 줬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다 하나만 필기해 봅시다. 필기. 주의. 주의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주의를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야,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그랬을 때 얘에 대한 근해 공식을 쓸 때 이 a분의 마이너스 b 풀마에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b가 2b' 즉 짝수다. 2에 비해서 짝수죠. b가 짝수면 짝수 공식이라고 해서 a분의 마이너스 b' 풀마의 루트의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뭐냐면 조건이 뭐냐면 이 녀석을 근해 공식 쓸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ABC가 실수일 때만 근해 공식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갖다 이렇게 허수, 복소수가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근해 공식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잘 생각하세요.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근해 공식을 못 써. 그럼 무조건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양쪽에 얘에 대한 우리가 켤레를 곱해주라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1이 되는 마이너스 i 여기도 마이너스 i를 곱해주시는 게 좋다고요. 그럼 마이너스 i 제곱하면은 마마하니까 플러스 1 되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i 제곱이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마하면 여기 1 되는 거고 얘는 x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2 마이너스 i에 마이너스 i니까 여기 마이너스 i 이렇게 써주고 x 여기다 마이너스 i 곱하면 플러스라고 써놓고 1 플러스 i다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곱해주고 i 곱해주고 오케이. 그럼 볼게요. 자 여기 i고 여기 1 플러스 i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할게.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얘 풀어줘야죠. 그럼 마이너스 얼마 됩니까? 얘 풀어주면 2i에 마이너스 i 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얘 풀어주면 그쵸? 그러면 2i가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나요? 야 뭐냐 이거 계산 제대로 했나 얘나? i고 마이너스 i 곱해줬으니까 마이너스 i 곱해준 거 맞고 얘가 나와야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한다고? i 곱하기 1 플러스 i니까 i 마이너스 2i 빼기 1 그럼 되죠? 됩니다 이거. 여기다 i 놓고 여기 1 플러스 i라고 된다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씌워주면 되죠. 맞나요? 그럼 마이너스 i 곱하면 마이너스 2i 되고 마이너스 1 돼야 되잖아? 그쵸?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i랑 마이너스 i 곱하면 플러스 i 제곱인데 그게 마이너스 1이죠. 곱하는 게 아니라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되잖아. 다시 마이너스 i랑 마이너스 i 더 마이너스 2i 되고 마이너스 1 되니까 마이너스 1 되잖아. 제대로 나왔죠? 이건 인수분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럼 쓰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 쓰시면 x-i에 x-이 뭐라고? 1 플러스 i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해 다시 안 되시면 다시 풀어줄게. 잘 봐봐. 좀 막혀서 헤맬 수 있는데. 봐봐. x제곱의 개수가 1이 되게 만들어주면 켤레를 곱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마이너스 i를 양쪽에 다 곱해주라고요. 마이너스 i 곱하면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플러스니까 x 제곱 될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i를 곱해준 거니까 마이너스 i에 2 마이너스 i x 될 거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i 곱해줬다는 게 플러스로 만들어 놓고 마이너스를 곱해줬다고 생각하면 1 플러스 i 이렇게 될 거라고. 그리고 얘가 빵이 될 거라고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얘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얘 i만 곱해주면 2i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i 제곱은 아까 뭐라 했어? 플러스 1 된다 그랬어. 이렇게 될 거라고. 여기 i 1 플러스 i가 이렇게 곱해졌으니까 얘네들이 더해서 얘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2i가 나오면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2i 나오고 마이너스 1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수분해 이렇게 될 거라고. 오케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개수가 실개수가 나왔을 때만 실수인 개수들이 나왔을 때만 판별식을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판별식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수가 아닌 녀석. 그럼 얘는 분명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 아니면 근해 공식밖에 풀 수가 없는데 근해 공식을 쓸 수가 없는 형태네. 그럼 당연히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때 x제곱의 개수 항상 1로 만들어주는 즉 무리수나 허수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실수하든 유리화를 통해서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이런 문제 많이 못 푸시는 분들 많은데 그냥 가볍게 툭툭 몇 번 해보시면 충분히 풀려요. 물론 선생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야. 선생님은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자, 9번 문제 보면 x가 어디서부터 0부터 어디까지 2 사이에 있을 때 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x 마이너스 1은
0이다를 풀어라 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뭐라 하냐면 가우스 x라는 녀석의 정의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가우스 x는 절대값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가우스 x를 뭐라고? 절대값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절대값 주어준 절대값 뭐 해주라 했어? 풀어주시면 되죠. 정의에 입각해서. 마찬가지로 가우스도 가우스 입장에서 정의에 입각해서 가우스라는 기호를 벗겨내시면 문제 푸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이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우스 x의 우리가 정의가 뭐라고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래. 그럼 여러분들 2.1 이렇게 되면 얘 얼마야? 2야. 그다음에 얼마야? 3.4 하면 얼마야? 3이야. 근데 마이너스 1.7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정신이 나간 거야. 자, 마이너스 1.7을 넘지 않는, 그럼 얘보다 작거나 같은데 마이너스는 얘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가우스의 정의야. 그럼 만약에 가우스 x가 n이 됐다. 얘는 정수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n부터 n 플러스 1 사이에 있으면 요 가우스 x 값은 n이다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등식이 범위가 주어지면 가우스는 풀릴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때 얘가 이렇게 범위가 주어진대요. 그럼 경우로 내가 나누기만 하면 돼.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다. x가 0보다 커놨고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렇게만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0. 얼마 얼마라는 얘기잖아. 그럼 0. 얼마 얼마나 넘지 않는 최대정수는 0이잖아요. 그럼 이 값이 가우스 x 이때 얼마라고? 0. 얘 대신 0 쓰면 되는 거야.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될 거니까 2x제곱은 얼마? 1. 그럼 x제곱은 2분의 1 되고 그럼 x는 풀마의 루트의 2분의 1이 되겠다.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 건데 0과 1 사이는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때 x값을 2분의 루트 2가 되겠더라. 이렇게 하면 되죠. 얘가 1. 얼마니까 2분의 1. 얼마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 마이너스는 안 되더라. 자,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는 얘가 1. 얼마라 생각하면 가우스 x는 1. 얼마를 넘지 않은 최대정수는 1이 되겠죠. 그럼 가우스가 이제 1이 된 거야.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는 빵이 될 거고요. 그럼 2x제곱은 2가 돼서 x제곱 뭐가 됩니까? 1이 되겠죠? 2로 나눠주면 그럼 x는 풀마 1인데 이때 1에 포함되어 있는 녀석 이 범위에 있는 건 1밖에 안 되더라서 1과 2분의 루트 2가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시죠? 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정의에 입각해서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문제를 풀어야 암기를 안 하고 언제든지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10번 볼게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에 한 근을 뭐라 했어? 알파라 그랬을 때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 근이 주어졌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2차 방정식의 정리가 뭐라 했죠? 한쪽에 x에 관한 식을 주었을 때 x에 관한 2차 식이면서 등호로 이루어진 식, 즉 방정식을 만족시켜야 돼. 특정한 x값에서 성립하는 등식을 만족시켜야 돼. 근데 그 특정한 x를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해 또는 근이라고 했는데 근이 주어졌다고요. 그럼 나 뭐 하라고?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라는 게 방정식의 정의인 거야. 아! 한 근 나왔으면 뭐 하라고요? 대입하시라고요.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을 하나 만들어낸 거야. 근데 나는 지금 얘를 구하래. 그럼 알파가 분모에 있다는 얘기는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되잖아. 그럼 알파는 0이 아님을 보장을 받은 상태잖아. 근데 분모에 이렇게 알파를 만들어주려고 해야 되니까 이 식을 갖다 변형을 시켜야 되겠죠? 분모에 만드는 방법은 뭐야? 나누기 알파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0이 아니고 막 나눠도 상관이 없잖아. 그럼 알파로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뭐가 될 거라고? 알파분의 1은 뭐가 되더라? 0이 되겠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은 뭐가 되더라? 1이 되겠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합이 나왔어.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곱하면 역수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뭐가 되죠? 1이 되죠. 합과 곱이 주어졌을 때 제곱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 형태 나왔을까? 세트메뉴 생각해야 되네요.
곱셈 공식의 변형이더라. 그래서 얘와의 관계를 보시면 되죠. 자, 얘는 어떻게 나오는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분의 1 플러스 2ab니까 2가 되겠네요. 그럼 2를 갖다 뭐 하는 거야? 적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빼기 2를 해주시면 얘가 지워지면서 얘가 나오는 거죠. 이 값이 1이니까 1 집어 1제곱 빼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다. 논리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방정식인데 얘가 x에 관한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한 근이 주어졌다는 얘기야. 그럼 한 근은 분명히 특정한 x값에 성립하는 등식이라는 방정식의 정의를 써야 되겠죠. 그럼 그 특정한 x 한 근 알파를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전혀 어렵지 않을 거야.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어요? 2문제 남았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지금 활용 문제예요. 활용 문제. 자, 활용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무조건 어떤 출제자가 노가리를 까는 그런 형태의 문제 또는 도형으로 주어진 문제입니다. 그럼 그 문제를 갖다가 내가 뭐 하기만 하면 되냐면 식을 세우시면 돼요. 식 세우기만 하시면 돼요. 근데 식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미지수를 설정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값, 모르는 값은 그냥 미지수 x나 y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노트북 A1라는 녀석을 비계를 팔았대. 비계. 비계하는데 선생님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네? 비계하는데 왜 그렇게 쳐다보냐고. 기분 나쁘게. 다시 그러면 얘를 갖다가 A1하고 비계를 팔고요. 그 다음에 총 판매 금액은 12%를 감소하고 있어. 얘는 X% 늘렸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뭐라고? A1 하는 거를 B게 팔았대. 그때 X%를 늘렸대요. 그리고 판매량은 EX%가 줄어들었대. 그랬을 때 총 판매 금액은 마이너스 12%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1에 X%를 늘렸다고 하면 여러분 잘 봐봐. A1이 이렇게 있어. 내가 근데 2%를 늘렸다고 생각해. 그럼 원래 A라는 금액에다가 2%는 A에다 100분의 2만큼을 곱한 게 2%잖아. 그럼 이걸 A로 묶어주면 A로 묶어주시면 1 플러스 100분의 2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럼 이게 x야. 그럼 여기 x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돼? 그럼 얘를 x%를 올렸다고 생각하면 얘는 뭐 한다고? a에 1 플러스 뭐라고? 100분의 x1으로 올렸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면 2x1을 갖다가 지금 감소를 했다는 거는 여기 마이너스 2x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얘는 b라고 뭘 한다고? 1 마이너스 100분의 뭐가 될 거라고? 2x가 되겠더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럼 이제 총 판매금액 잘 봐봐요, 여러분들. 200원짜리 연필 10개를 갖다 내가 팔았대. 그럼 판매금은 얼마야? 2 곱하기 10이 되겠죠. 200 곱하기 10. 마찬가지로 A1하는 거 B게 팔았다는 얘기는 총 판매금액은 뭐가 되는 거야? AB1이 되는 거야. 근데 그만큼 12%가 줄었다고 하면 얘도 어떻게 한다고? 12% 줄으면 어떻게 한다고? 1마이너스 100분의 10이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럼 얘가 사용한 이 녀석을 곱한 녀석의 총 판매 금액이 얘가 뭐하다? 갖다 놓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셨나요? 곱하기 AB에 1 플러스 100분의 X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얼마? 2X는 AB에 100분의 얼마? 88이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AB 뭐 할 거라고? AB 지워주실 거고 양쪽에 만을 곱해주죠. 분모 없애게. 오케이? 여기다 만, 100을 2번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도 100을 2번 곱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럼 100 하나 여기다 곱하면 100 플러스 100 곱하면 x 이렇게 될 거고 100 여기다 곱하면 100 마이너스 뭐야? 2x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 값이 88 곱하기 얼마? 100이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 자, 정리할게요. 자, 얘네랑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제곱에 100x 마이너스 200x가 마이너스 100x 될 거고요. 플러스 얼마? 만 이렇게 되겠네요. 만. 얘도 8,800. 자, 이쪽으로 다 넘겨줍니다. 2x 제곱 플러스 얼마? 100x는 마이너스 만하면 마이너스 120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2로 나눠주면 자, 여기다 쓸게. 양면에 2로 나눠주면 x제곱에서 1로 만들어주면 좋다 그랬어. 그러면 x제곱 플러스 50x는요 마이너스 600이 되겠더라. 그래서 이거 10빵인 거야.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60 여기 10 하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2 더하면 50 되겠네요. 그러므로
x 플러스 60에 x 마이너스 10은 0이 될 건데 거기서 x는 0보다 크랬으니까 바로 x가 마이너스 60하고 10이 될 거니까 양을 쓰면 10이 되겠죠. 그쵸? 어디다 집어넣으면 됩니까? 이제는 내가 10%를 뭐 한 거야? 10%? 노트북의 값을 구하라네. 2달의 노트북의 값 2달의 노트북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여기다가 10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얼마 되죠? 10분의 1이니까 0.1이잖아. 1.1a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뭐 한다고? 1.1a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1.1a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11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12번 나가도록 할게요. 12번. 자, 12번. 자, 세 유리수. 이런 거 밑줄 치셔야 돼요. 세 유리수 A, B, C에 대하여 X에 대한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루트 3X 플러스 C는 0의 한근이 알파가 2 플러스 루트 3이다. 다른 한근을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의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세 유리수 A, B, C라는 게 주어진 거야. 그럼 사실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라면 다른 한근은 뭐냐면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켤레근 정리를 쓸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아직 켤레근 정리를 안 배웠으니까 얘는 이 근이 나왔을 때 얘를 뭐야? 대입해서 우리가 무리수의 상등 조건을 써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x 대신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a에 뭐라고? 2 플러스 루트 3에 뭐라고? 제곱 플러스 루트 3에 2 플러스 루트 3에 플러스 c는 뭐가 되더라? 0이 되겠더라 이렇게 써주시는 거야. 그럼 계산해 주시면 4 플러스 3 플러스 4 루트 3이 될 거고 플러스 2 루트 3 플러스 3에 얼마? 플러스 c는 0이 돼서 얘는 무슨 루트 3 플러스 뭐는 0이라고 쓰면 0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0이 돼서 이 값도 얘랑 똑같고 이 값도 얘랑 똑같다라는 무리수의 상등 조건을 쓰시면 됩니다. 무리수의 상등 조건이 뭐냐면 A, B, C가 A 루트 M 플러스 A 플러스 B 루트 M이 0이라고 그랬을 때 얘는 0 플러스 0 루트 M이 돼서 A, B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이렇게 유리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A는 0, B는 0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된다고? 요거 계산하면 얘랑 나오면 6 루트 3 그쵸? 아! 여기다 A를 곱해줘야 되죠? 그러면 4A 플러스 2가 되겠죠? 4A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7A 플러스 3 플러스 C 이게 빵이 돼야 되니까 이 값이 빵 되는 A 값은 뭐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A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분의 7 플러스 3 플러스 C가 되니까 C는 2분의 6 더하기 얘가 빵 되려면 C는 뭐가 돼야 돼? 2분의 1이 되면 됩니다. C도 뭐라고? 2분의 1.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하라고? 마이너스 2분의 1 C도 뭐야? 2분의 1 이렇게 쓰시면 이제 베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나중에는 켤레근 정리 쓰면 훨씬 더 쉬운데 지금은 이렇게 무리수의 상등 조건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다 지울게. 맞겠죠? 그럼 양쪽에 마이너스 2를 곱해줍니다.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얘는 항상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어내는 게 좋다 그랬어. 마이너스 2 루트 3 x 빼기 얼마? 1은 0이 되겠더라. 그럼 나는 이 녀석을 갖다 뭐 하면 되더라? 인수분해 안 될 거니까 뭐 하면 됩니까? 나는 근형식 쓰시면 되죠. 그러면 A가 1, B가 2 루트 3, C가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2 루트 3 풀마에 원래 짝수공식 써도 됩니다. 얘 제곱하면 B제곱이니까 제곱하면 얼마? 12 마이너스 4 곱하기 A식이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야. 그럼 계산해 주시면 2 루트 3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죠. 16하면 4가 돼서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래서 하나는 2 플러스 3, 하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되겠네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됐네. 하나는 이해하십니까? 자 이렇게 주었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야. 그 얘를 켤레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플러스 4 빼기 3이니까 밑에 1입니다. 그러면 얘의 루트 지워지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지워질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영상 지워주면서 이거 빵이 되겠네요. 답은 뭐가 되더라? 빵이 되겠더라.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됐나요? 계산 틀렸으나?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5-1주차 내용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충분히 중학교 때 풀었던 거에서 수체계를 우리가 무리수 체계로 넓혔다, 복수 체계로 넓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습니까?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항상 수학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조금 계산이 좀 복잡한 경우가 많아서 익숙하지 않으면 조금 헤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한 문제씩 해결해 나간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지 내가 빨리빨리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빨리빨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좀 차분하게 여유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좀 많은 양의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개념을 제대로 배우면서 소량의 문제들을 풀어가면 그 개념을 똑바로 먼저 익히는 것부터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개념 공부입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들이 수학과 썸타는 썸난 썸녀가 생기는 그날까지 수학을 사랑하는 풋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